욕만 하지 마세요. 욕도 좀 하지 뭐. 증권사가 가장 그 좀 악랄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잘리고 나왔죠. 보증 쓴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쵸. 하지만 행복하죠. 당신의 애미, 매미. 왜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100세 찍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증권업계에 발을 담그신 지가 제가 이제 그 1989년에 입사를 했어요. 89년이요? 네, 89년에 입사를 했고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그 하나증권인데 당시에는 이제 제일증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화약그룹 내에 네. 제일화재가 있고 또 제일증권이 있고 그래서 또 제일자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입사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서는 바로 기획부서예요. 기획.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이제 기획실에 있어야지 뭘 한다. 기획실장 이런 적이 그 상황이었었는데 기획실 가려고 보니까 이제 너무 빵빵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많이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국제부. 이제 그 해외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는 게 그렇게 그 흔하지 않았죠.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어떻게 좀 한번 가볼까 싶어서. 근데 거기도 너무 저기 경쟁률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지원한 데는 시장부예요. 시장? 네. 주식 시장부?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소로 이제 파견 나가는 거죠. 이제 거래소 플로어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건데 거기 지원을 했더니 인사부에서 쫓아왔더라고. 왜요? 진짜 지원했냐. 그렇다고 했더니 대졸사원이 지원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이래요. 오, 왜 그때 당시엔 주식시장이 왜냐면 이제 그 우리는 증권시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나이스하고 저기 그런 저기 그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시장부는 가면 도떼기 시장이에요. 남대문 시장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거래하지만 그때는 막 종이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기 그 했잖아요. 수자금 매매를 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25개 증권사가 있는데 25개 증권사의 시장 대리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당시에 대우증권 한 회사만 시장 대리인 200명이에요. 200명이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회사니까 제가 있던 저기 그 제일증권도 한 40명 됐거든요. 그 완전히 도떼기 시장인 거예요. 빠글빠글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먹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완전히 자판 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제 투자분석부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투자분석부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업기획팀 네, 거기다가 이제 외국 회사로 도망갔죠. 네, 도망간 이유도 있었어요. 또 왜 도망가셨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영업 환경들이 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영업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증권사가 가장 그 좀 악랄했던 게 뭐냐면 고객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런가요? 속된 말로 보면 뺑뺑이 놀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수익원이 다변화돼 있으니까 좀 다행인데 당시만 해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한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제 정도 영업. 정도를 지켜가면서. 정도를 지켜가면서. 그래서 고객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이제 뺑뺑이를 못 돌리잖아요. 그럼 막 저기 그 회전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럼 이제 증권회사의 그 영업 그 실적은 약정.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느냐를 약정이라는데 네. 약정에 이제 시장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하나증권이 한 4.7%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는 마켓 쉐어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3% 중반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기한을 해서 그걸 감내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1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CEO들이 임기가 짧잖아요. 그렇죠. 딱 성과를 내야 돼요. 단기간에. 그렇죠. 근데 시행 첫 해 MS가 3.2가 된 거야. 확 떨어졌군요. 누가 기한했어? 저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불령하셨어요, 그래서? 불령하기 전에 도망갔죠. 불령하기 전에? 네, 이제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기한에 그 마켓시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뭐 누가 기한했니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있어봐야 내가 앞으로 삶이 순탄치 못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계에서 이제 ING 베어링으로 도망을 갔죠. 네. 그때 이제 베어링도 순탄치 않았어요. 아이고. 95년에 그 이제 니콜라스 리슨이 다 덜어먹고 네.
ING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막 재건할 때 그때 들어가셨군요. 그때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IMF를 잘 보내고 이제 우리나라는 IMF가 97년 말에 와서 네. 98년 중반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될 때예요. 근데 외국계 증권에서는 98년 하반기에 IMF가 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동아시아는 97년, 98년 초까지 지나갔고 이제 동유럽,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 동유럽은 사실 이제 이 98년 하반기 왔거든요. 그때 대거 동유럽, 뭐 러시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했던 외국계 증권회사가 대거 망했어요. 그래서 잘리고 나왔죠. 그러면은 옮기시고서 몇 년 안 돼서 96년에 옮겨가서 98년에 나왔으니까 만으로 2년, 횟수로 3년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공부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논문을 쓰라는 이런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쉬면서 공부를 더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명퇴금을 좀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근데 외국인 명퇴 좀 많이 주잖아요. 명퇴금을 좀 연봉 정도 주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요거면은 애들 둘 키우면서 한 1년 반 정도 논문 쓰겠다. 라고 해서 막 쓰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보증 쓴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아니 보증을 왜 쓰신 거예요? 그게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증이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것도 정말 친한 가족이 있잖아요. 내 바로 위에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집에서 살림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좀 인상 쓰고 계시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삼성증권으로 가가지고 99년에 삼성증권 들어가서 이제 2001년 초까지 이번에 이제 세일즈에서 영업을 좀 하고 되게 짧게 일하셨어요. 보면은 처음에 그 제일증권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좀 오래 했죠. 이제 89년에 들어가서 96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좀 길었고 그다음부터는 짧게.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와서 이제 논문 쓰고 그다음에 학교 강의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그러면 교수님 지금도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증권사에서 일했던 생활이 더 좋으셨어요? 아니면은 지금이 좋죠. 지금이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힘들어요, 몸은.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죠. 새벽에 뭐 한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가서 밤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힘들죠. 그쵸. 하지만 행복하죠.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적잖아요.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 맞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숫자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수 보는 게 제일 시청률, 그 다음에 약정, 시장 점유율, 뭐 정말 힘든 거죠. 학생들은 또 있잖아요. 학점. 그렇죠. 아니 교수님께서 사실 저도 지금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런 비하인드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교수님은 증권사 잘 다니시다가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은퇴를 하셨겠고 그래서 방송을 환경에서 뭐 오래 하셨겠고 그렇겠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보증에 그렇죠. 도망에 나중에 좀 이야기 되겠지만 인생 항상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두드러 맞으려면 젊었을 때 한 살에 젊었을 때 두드러 맞아야지 네. 나이 들어서 두드러 맞으면 맞아요. 이제 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저는 적당할 때 두드러 맞아서 적당히 이제 일어날 수 있었죠 이제. 네. 그 금융위기를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에 계시면서도 그 97년, 98년 금융위기를 국내 해외 다 함께 경험을 하신 거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죠. 경험을 하셨고 올해 이거는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폭락 지금까지 뭐 중간중간에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리스나 뭐 그쪽 유럽 국가 안 좋았을 때 뭐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크게 폭락하는 그런 위기들을 다 겪으셨는데 보면 그 이후에 시장은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했죠. 그래서 당시에도 궁금했던 게 당시에도 지금 최근에 뭐 동학개미운동, 줍줍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뭐 97, 8년에도 증시 하락할 때 2008년에 증시 크게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뭔가 적극적인 시장 매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IMF 때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에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짧게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97년 10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98년 초가 되면 이제 뭐 한 26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한동안 지속되면서 아 우리는 죽나보다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그 98년 10월 돼가지고 다시 다 저기 또 회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는 금융자산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잘려나가던 때예요. 막 저기 그 정리해고 당하고 그런 때 막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는데 다만 이제 크게 놓고 보면 IMF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정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당연히 회사 입사하면 정년 퇴직. 그리고 이제 당시에 퇴직금 제도를 보면 퇴직금 누진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회사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회사가 작아도 퇴직할 때 퇴직금 한 2억 정도. 그때 당시 2억이면 엄청난 거 큰 아니에요? 거죠. 지금 그리고 거의 이제 20억 아닌가요? 뭐 그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회사가 좀 크면 뭐 한 3, 4억 정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땐 또 예금 금리도 되게 높았잖아요. 높았죠. 13%대였으니까. 그런데 IMF가 딱 오면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퇴직금 유진제예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자산 딱 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퇴직금이 이제 그냥 누진이 아니고 그냥 하나씩 올라가는 그걸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정리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까지의 꿈이 사라지고 그리고 노후 자금을 다 저기 날리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아마 우리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그때부터 제가 위축이 된 걸로 보여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이제 당시에 뭐 5대 그룹 중에서 보면은 대우 날라갔죠, 한보 날라갔죠,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저기 그 생각 때문에 재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97년, 98년, 99년, 2000년 카드 버블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4, 5년을 그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현금만 꼭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성장 동력도 많이 훼손이 된. 그래서 이제 IMF는 우리한테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좀 촉발시킨 그 상황이 되겠고. 다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좀 IMF를 지나면서 이제 금융자산들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 또 금융기관들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딱 떨어졌을 때 여의도에 이제 유행했던 그 이 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미라고 하지만 당신의 매미. 왜요? 이제 애널리스트 개미. 매미.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출신의 개미, 매미. 매니저니까 매미. 그렇죠, 매미. 이런 사람들이 그 거래소 건너편에 그 에스트레뉴 건물, 그게 오피스텔이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이제 같이 매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래서 뭐 차화정이나 화정잔이 이런 저기 그 용어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그거보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언저리에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번 그런 이제 신화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보면 지금처럼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어쨌든 금융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좀 회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매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과거 뭐 97, 8년도랑 2008년도를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2020년도에 동학개미운동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그렇죠. 그 계몽이네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학습 효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사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만 더 저기 그 뒤쪽으로 그 시간을 돌려보면 코인이 있었죠. 네, 비트코인. 코인 투자가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 갭 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이 풀려 있었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들이 이번에는 이제 주식이다라고 하고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월, 4월, 5월, 6월 사이에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개인들이 산 게 23조 원? 그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학습 효과에 충분히 지금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잘 산 거네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역사를 책에서 외우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도 몇 페이지로 지나가요. 그 긴 시간을 그냥 뭐 단 몇 분으로 하니까. 그럼 2020년 한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성공한 개미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1년 정도 더 가면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냐. 그렇죠. 유지가 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350만 개 계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한 100만 명 정도는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250만 명 못 벌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추려지고, 특히 보세요. 주가가 막 밀고 올라올 때 되게 그 별로 손해 나는 사람 없어요. 주가가 급락할 때도 손해 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나냐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 변동성을 보일 때 이제 역사이클 타게 되면 요때 깡통이 나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지금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쭉 뭐 저점에 사서 쭉 들고 있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보면은 이게 또 하루하루 오르내림이 굉장히 크니까 네, 맞아요. 그걸 따라가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따블은 안 났잖아요. 근데 CGN 들고 있었으면 10배 났어요. 최근에 액세스바이오 들고 있었으면 10배 났어요. 나는 한 40% 먹은 것 같은데 딴 놈들은 보니까 뭐 10배, 20배씩 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이런 적인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가냐, 뭐 원유개미로 가고 니켈개미로 가고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걸 다 벌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역사이클을 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최근에 하락이 끝나고 나서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다음 한 번 더 떨어져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전과 같은 그런 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가수요 신용이 이제 막혀 있는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이제 신용장부가 1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커져야 돼요. 자기 자본을 키우려면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잉여금이 더 쌓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여유가 있던 데에 비해서는 지금 가수율을 촉발시키기엔 너무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돈보다 주식이 많아져요. 이제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10,00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20,000원이 되면 한 주를 사는데 20,000원이 필요해요. 그쵸. 50,000원이 되고 나면 한 줄 사서 50,000원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돈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돈보단 주식이 많아져요. 하방 압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뭐 사람들은 고객예탁금이 뭐 50조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고객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예탁금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줄어들게 돼 있고. 그렇죠. 그 가지고 있는 게 파이 커졌다 그렇죠. 작아졌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그 올라가는 복원력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봤던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교수님께 제가 인터뷰 요청했던 게 교수님이 이제 주식 투자는 처음이라서 뭐 이런 처음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100세 찍었어요. 100쇄요? 네, 100세. 100세요? 그러니까 그 책이 처음에 2010년도에 나온 거 맞나요? 맞아요. 지금 이번에 두 번째 개정을 한 거고. 네, 개정판이 올해 초에 나왔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시리즈를 쓰시기도 했고 그 외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문제집까지 합치면 뭐 한 100권 정도 썼는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잘 된 건 그거 한 권이에요. 근데 하나만 터지면 되죠. 맞아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이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2030 세대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 처음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물론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면 다 꼼꼼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또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사시면 저한테 1,000원씩 떨어집니다. 1,000원밖에 안 돼요? 이제 인세가 있으니까. 인세가 1,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인세를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인세 10%. 계약 잘못하셨네. 그러면은 100세까지 찍으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